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국선도 호흡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국선도 호흡법은 원방각 호흡이거든요. 원방각 호흡이라고 하면은 원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방에 흡지 호지, 들숨 멈춤, 날숨 멈춤, 그다음 가계 호흡이라고 하면은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하는 이런 원방각으로 진행되어지는 호흡법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원방각 호흡법이 이런 부교감신경형들에게는 주로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감신경형들에는 조금 그렇게 잘 맞지 않는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호흡이라고 하는 들숨, 날숨, 그 다음에 흡지, 호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내쉬고 하는 들숨 위주로 하는 그런 호흡법은 이런 왼쪽에 부교감신경형들한테는 잘 맞지만 교감형들한테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호흡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런 옛 문헌에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재마의 어떤 내용입니다. 사단론하고 동의수세보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는 기액을 내보내고 간은 기액을 흡수한다. 따라서 간과 폐는 기액을 내고 들이는 문호이다. 비는 수곡을 들이고 신은 수곡을 내보낸다. 따라서 신과 비는 수곡을 내고 들이는 창고이다. 이렇게 이제 기능론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본다면 간과 폐는 호흡과 체의 순환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고, 비와 신은 음식의 소화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다. 이재마에게 있어서 호흡은 기와 액을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용이다. 그런데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이거는 현대의학의 본체론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폐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간이 들이마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만은 이렇게 기능론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반을 뚝 갈려서 왼쪽은 부교감신경형, 오른쪽은 교감신경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장기 배열을 보자는 거죠. 자, 빨간 놈은 작은 놈이고 파란 놈은 큰 놈입니다, 장기가.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양 체질이다, 태음인인데 찬 태음인이다 했을 때 목, 수, 화, 토, 금으로 적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적다는 얘기죠. 폐대장이 적고 간담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태음인인 목양 체질은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날숨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물론 아까 들숨은 간이 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왜? 들숨을 위주로 해야 이 목의 기운, 간의 기운을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날숨 위주로 했다. 요가에서는 또 날숨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또 더운 지방에서는 또 날숨 위주로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폐의 기운, 금기운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태음인이 목양 체질은 오히려 더 교란이 일어나겠죠. 오장육부의 어떤 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볍게는 잡념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집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목양의 가장 열등 기능인 여기에 간의 어떤 이런 부분이 크덕하게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장의 3차 기능, 이런 식으로 그냥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들숨 위주로 이렇게 목의 기운을 상쇄시키면 이 금의 적,
토해적이 풀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태양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 체질이죠. 그럼 장기 배열은 금, 토, 화, 수, 목 이렇게 적어집니다. 목이 적고 금이 크죠. 그러면 들숨과 날숨 중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까 폐는 날숨을 하고 간은 들숨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날숨을 위주로 해야 금의 기운이, 폐의 기운이 상쇄되므로 이 간과 그 폐가 이게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들숨 위주로 호흡을 했을 때 목의 기운을 상쇄시키는데 더 목의 기운이 상쇄시키면 목의 간의 기운이 약해짐으로써 이렇게 간에 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기능인 이런 신저까지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들숨 위주로 열심히 더 했다. 멈추는 것을 많이 하고 오래 참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점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점점 이렇게 더 그득해진다는 거죠. 쌓이는지도 모르게 쌓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치 가뭄에 웅덩이에 물이 말라가는데도 거기에다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알을 까놓는 것처럼 그건 점점 이 물이 말라가면 그 알은 다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부작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두 체질은 금 체질들이죠. 폐가 크고 목의 간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간하고 이 폐는 한 3배, 폐는 1차 리듬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낮게 깔려 있죠. 경락이. 그 다음 목은 가장 깊게 들어가 있죠. 간이. 그래서 3대1 비율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호흡을. 그러니까 날숨이 3, 들숨이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목체질 둘은 반대로 들숨을 3, 날숨을 1 이런 비율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네 체질들은 이거 보시면 금하고 목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봤을 때 2대1 비율로 들숨을 이쪽 체질들은 들숨 2, 날숨 1,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두 체질 토음 수양은 날숨 2, 들숨 1 이런 비율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은 국선도에는 이 네 체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모금, 토양, 수음 체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쪽 오른쪽에 교감형들, 토음, 수양, 금음, 금양 체질들은 없습니다. 토음, 수양은 원래 이 8체질 중에서 드물고 이 두 체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형들이거든요. 교감신경형들은 원래 선호하는 것이 빠른 운동, 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폐가 강하고 폐가 크기 때문에 호흡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들이 약하다는 거죠. 잘 모른다. 호흡 운동을 해도 이런 폐가 약한 체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야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어도 이 오른쪽 체질들은 이 교감형들은 폐가 큰 체질들은 그렇게 내가 이미 갖춰져 가지고 있는데 내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줘봤자 별로 티가 나질 않는 것처럼 별로 뭐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국선도 이런 호흡운동 이런 명상 이런 쪽으로는 잘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국선도의 온방광 호흡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득하게 이렇게 쌓여서 그냥 그만뒀을 수도 있고요. 저희 수련원에도 뭐 보면은 한 100명이라 그러면 5명이 안 됩니다. 이런 체질들이.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희한하다. 그래서 오히려 국선도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선도의 온방과 호흡이 이런 네 체질들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혹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금양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방과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국선도에서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3배 이상 하거든요. 3배, 4배, 어떨 때는 뭐 5배씩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아져서 이렇게 그득했다가도 이렇게 풀어져서 몸 전체가 일체감이 드는, 통일감이 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랫배가 더워지면서 입안에 침이 그득하게 나오고. 그러나 이제 들이마시는 온방과 호흡 위주로, 들이마시는 숨 위주로 했을 때는 다리가 저립니다. 4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념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러나 이제 내쉬는 숨 위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체질에 맞았을 때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온방과 호흡은 이런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런 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곡선기공에서는 이런 체형기공에서 어떤 체형을 바로잡고, 체질기공으로서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을 바로잡고, 상하기공은 처음과 끝으로 해서 이런 호흡을 원활하게 대해질 수 있도록, 또는 이런 오장육부의 어떤 적들을 풀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더 응용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주신경 긴장증, 교감신경 긴장증, 이 미주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긴장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항문과 방광의 조임근이 수축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급 상황에,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인데, 잘 도망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똥이 마렵다거나 오줌이 마렵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광이 이완이 돼 있죠, 이 체질들은. 그런데 더 안전하게 조임근은 수축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 이쪽 미주신경 긴장증은 그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방광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는 거죠. 방광은 잘 도망가라고, 많이 이제 채워지라고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임근은 수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항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반대죠. 방광은 수축이 되어 있고 조임근은 이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체질들은 오줌이 자주 마리고 그러면 잘 참지를, 대소변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교감신경형들은 반드시 항문 수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들이마실 때, 내쉴 때, 들이마실 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항문 수축은 이미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광의 조임근도 이제 수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축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굳이 한다면 내쉴 때 날숨에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항문 수축을. 그러면 여기는 수축을 하는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기를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뒤에서 앞으로 돌릴 때마다 올라갈 때 수축, 내려올 때 이완, 올라갈 때 수축, 내려올 때 이완, 이렇게 자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은근히 지속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수축을 해서 내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용, 생리적인 작용들을 보면. 그래서 집중도 자연적인 집중이 이쪽은 맞고요. 이쪽은 부분적인 인위적인 집중이 맞는다는 거죠. 그럼 자연적인 집중이 뭐고 인위적인 집중이 뭐냐 하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수행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큰 질문을 하고 수련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석적으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가,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뭐 어떻게 호흡을 들숨을 날숨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체질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응용이. 그래서 우리 국선 기시공에서는 분석적 심리학과 통합적 수행간의학에서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추구한다. 그래서 한방을 추구한다라고 했듯이, 이런 분석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런 수행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너무 수행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분석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하듯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호흡을 위주로, 호흡 하나만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느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